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와우 글로벌 파트너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12월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단행됐는데 다만 내년에 한 차례만 인하할 수 있다는 매파적인 인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단기 국채를 매입하겠다면서 이 유동성을 확대하려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번 FOMC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번 FOMC가 10월하고 이제 다른 점 같은 경우에는 그 10월 달도 금리 인하하면서 우리가 그 향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 12월 달도 금리 인하 0.25% 하고 내년도 금리 인하가 한 차례 불갈 거다라고 했고 10월 달하고 다른 점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을 갖다 단기 국채를 갖다 400억 정도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 결국 10월 달에 대저뷰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400억의 단기 국채를 갖다가 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것들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긍정적 흐름을 갖다가 오라클 실적들이 AI 거품론들 이것도 다시 부각되면서 다 까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주가나 우리가 채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향성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가운데서 저 중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단기 국채 매입에 따른 시장의 유동성 공급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도 중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라고 결론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라클 말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대두됐지만 이 FOMC에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어나갈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라클의 실적도 장 마감 후에 공개가 됐죠. 오라클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데다 자본 지출 전망을 상향하면서 다시 한번 AI 거품론을 증폭시켰습니다. 이 오라클의 실적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결국 시장에서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AI의 어떤 성장, 수요는 살아있다라는 부분들을 갖다 확인은 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오라클의 매출이 부진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 매출 및 수익화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너무 이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라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라클 실적 부진, 매출 부진 이런 부분들이 향후 AI에 대한 부정론들, 거품론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오라클 같은 경우에 크게 세 가지 문제를 갖다가 안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과도하게 진행된다는 거죠. 원래 매년 한 200억 정도의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 2026년도 올해 투자할 것들은 당초 350억에서 500억까지 늘어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백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 같은 경우가 갖고 있었던 것들이 당초 2분기 때 4,600억 정도에서 5,200억밖에 안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2분기, 1분기 때 발표했었을 때 4,600억 발표하고 그날 당일날 오픈AI한테 3,000억을 갖다가 우리 수주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주가가 28% 급등했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지금 시장의 기대치하고 좀 다른 거죠. 원래 당초 예상대로는 7,000억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5,200억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한 1, 2천억 정도 어디로 사라진 거냐? 이게 AI 거품론에 대한 매출 수익 구제의 어떤 우려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EPS는 굉장히 나왔지만은 매출 자체가 성장의 어떤 핵심 지표가 제대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라클 시장의 생각보다는 기대 이외의 어떤 실적들이 발표됐다라고 좀 평가하면서 작년 시간 프리마켓 시장 쪽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AI 거품론이 오라클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라클의 실적 이 정도라면 다시 한번 AI 거품론이 대두되면서 기술주들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오라클,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AI 그 거품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라클을 통해 가지고 매출 및 수익화에 대한 어떤 우려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면서 하반기 쪽에 대한 AI 거품론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도 크지만은 기대 자체가 실망감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단기 하방 압력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AI에 대한 어떤 성장 흐름들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통해서도 뭐 백록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자 자체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AI에 대한 성장성은 유효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기업별로 실적, 현금 흐름, 그 다음에 과도한 캐펙스 투자, 시설 투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머스크가 직접 보도가 정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의 IPO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테슬라와는 또 어떤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테슬라 쪽은 그 스페이스X에 직접적 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쪽에 갖고 있는 지분이 한 42%. 근데 IPO 했었을 경우에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들은 뭐 대략 1,500억에서 뭐 2,000억까지도 2,000조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어떤 IPO 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의 지분이 없지만은 그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 42% 지분 가치가 오히려 머스크의 재무 안정성을 또 개선시킬 거고, 그리고 그런 재무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일론 머스크의 어떤 생태계, 우리가 테슬라 전기차서부터 시작했고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XAI,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생태계의 어떤 그 확장의 긍정적인 요인들로 보여줄 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IPO 자금을 통해 가지고 결국 머스크 생태계, 이 머스크 생태계의 프리미엄이 결국 테슬라에게 간접적인 효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스페이스X IPO 소식이 미국 우주 관련 기업 로켓랩, 에코스타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우주 산업 전망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 성장 산업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서 초기 단계니까 초기 단계인 상태에서는 종목별로 또 우리가 또 기업별로 세부적으로 그 선별하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고 리스크 관리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경쟁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장의 어떤 흐름은 계속적으로 가져간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캐펙스 부담이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산업별로 기업별로 격차에 주의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 같이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우 글로벌 파트너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